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앞 타임에 점진적 수련을 했고요. 지금 그 D 타임으로 가죠. 자, 연결하겠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앞에 보시면 만족, 여기 감각적 단속, 이제 지금 제가 정념 정지라고 있죠. 정념 정지를 사띠와 사마빠띠를 명확하게 하면 초선을 성취합니다. 여기 이름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장난삼아 초선, 여포의 여자친구 초선 뭐 이렇게 장난삼아 말했는데요. 이 초선이라는 왜 이름 다른 건 다 이름이 있는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놓냐면 이게요 명확하게 이게 초선이야라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저게 한데 이 정도면 초선이야, 2선이야, 3선이야, 4선이야 이렇게 수행의 단계. 심지어 2선, 3선, 뭐 4선 갑자기 어떤 분들은 초선 안 거치고 훅 가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게 이 초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의 공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내가 반복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념 정지 있죠. 중간에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암. 이거가 사실은 수행의 시작이고요. 요게 이제 본격적인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무색계 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정에서 얻은 3가지 신통이 있습니다. 자, 공통분모가 뭐라고 했죠?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의 도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분명히 암, 정념 정지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적어도 2가지 이유를 들어서 경전에 이제 이유를 들어서 점진적 수행에 항상 선정을 포함시킵니다. 요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러면서 4선정 이래가지고 됩니다. 요게 어디에 좀 크게 포괄적으로 관할하느냐면 그 뒤에 이제 가면 이렇게 무색계가 나오면 요거는 상이고요. 생각, 상자. 생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게 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표상? 그죠? 표상? 그런데 그게 생각이 일으키는 전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앞에 보면 이게 초선, 2선, 3선, 4선은요. 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해서 상, 수, 그 다음에 여기 다 해결됐으니까 멸, 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뒤에 또 설명하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러죠? 한번 들으셔가지고 무슨 안다 거짓말입니다. 저 이거 최소한 몇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백 번 하셔야 자기 게 됩니다. 자기 거 돼야 이거 수행의 이야기가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요렇게만 알아서 될 건 아니고요.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고 방향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보면 놀라운 건 그 사전에 이렇게 보면요. 자, 제가 사전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사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실질 상야, 그러니까 상,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렇게 무색계정에 상에 관련된 거, 색수상 할 때 상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뭐 리지 데이비스의 사전입니다. 이게 딴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그 1번의 감각 인식 작용 인지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감각, 인지, 분별력, 인식, 감각의 동화, 자각, 자전같이 굉장히 무슨 설명이 많아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경전에서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보실 때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1000개까지 하겠다는 소리는
한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호환이 돼요. 저번에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지, 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늡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스님 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래요.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거를 한번 펼쳐서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그게 괜찮은데 의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다 끝난 거라. 뭐 해봐야 자기가 논문 써서 좀 다른 방향을 본다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지금 기본적인 거로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서양인들 옛날 제국주의일 때 다 했어요. 일본도 거의 끝났고 1954년인가 끝났고 미얀마 이런 데 다 끝났고 우리나라만 이런 정의가 좀 많이 늦습니다. 예, 경제 발전만 했지. 경제 발전에 따르는 교육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꾼만 만드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뭐 대략 이제 정형꾼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부처님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점진적인 수행에 했다 그랬고요. 첫째, 선정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선정은 길의, 그러니까 이 방법, 깨달음에 가는 방법, 반야를 얻는 방법, 길의 본질적인 완성에 기여했다. 이 선정은, 이게 선정이 어떤 앞에 그 정념 정지가 시작이고 노력이라면 이 선정은 거기에 어떤 결론은 아닌데 어느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정도 수행을 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정이 야기되는 깊은 집중은 통찰이 일어나는 기초로서 기여한다. 통찰지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초선에서 그 뒤에 이제 뒤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제가 또 PPT 따로 만든 거 있으니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거는 사선은요 수입니다. 수의 세계. 여기는 상의 세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은 선정을 열애의 발걸음이라고 칭하고 선정을 그것들이 수행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열반 행복의 징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열반이라는 행복의 징조로 보여준다. 네 번째 선정보다 보다 심화된 발달 세 가지 대안들이 있다. 요거는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 사선정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무색계가 더 윗단계다. 윗단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선정에서 윗단계는 어떻게 보면 육신통입니다. 그런데 육신통도 사실은 삼명통으로 봐야 됩니다. 요건 뒤에도 또 나오니까 계속 원래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 요것들이 개괄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다. 이 PPT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그 김재성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재성 교수님 명상의 집이라고 그 네이버에 다음인가 거기 검색해 보시면 수행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무색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색계 선정. 이제 요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사선정 이전에 이런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우리가 욕계의 윗단계가 색계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윗단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상관이 다릅니다. 영역이 좀 달라요. 무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색계 정의 1번 보면 무한한 공간이죠. 공무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주는 허공, 공간, 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표현인데요. 누군가 묻게 됐잖아요. 그 공을 네가 어떻게 느끼냐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한 의식의 경지이다. 공간이다. 세상이다. 우주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식이 공간을 인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인도 내 고행주의라든지 수행했던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 이제 또 약간 급들 중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가 최고야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어떤 교단을 형성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 처음에 찾아간 유명하다고
해서 고행주 이런 쪽에 찾아가서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이 알랄라 깔라마입니다. 거기가 공간과 의식도 없음의 경지, 무소유처의 경지를 공부하는, 수행하는, 고행하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무소유처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그 알랄라 깔라마가 야, 그 정도 경지 나는 이만큼 나이가 먹을 때까지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와 그렇게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는 게 교단을 형성하는데 좀 남아달라고 하니까 나는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서 남을 수 없다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찾아간 게 이제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비비상 처정의 경지에 갑니다. 2달인가 만에 깨달아 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그 우타카 라마부타도 남아달라 하니까 나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실제 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을 원했던 겁니다. 부처님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수행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리라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걸 더 심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행을 심화해서 막 6년 고행이라고 표현하는데 6년까지 안 가도요. 그렇게 빼짝 마르셔서 고행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가벼 하고 이제 다시 수행법을 바꾸시는데 꼭 수행법을 바꾸시는 방법을 뒤에 또 남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얻어지는 경지가 보통 사선정을 넘으면 얻어지는 경지가 삼명통인데요. 이 신통의 개념을 6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첫 번째 신족통, 여의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의통입니다. 세 번째는 타심통. 요거는요,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을, 통찰하는 그 능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얻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거는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가능한 수행, 신통 중에 3가지인데요. 삼명통입니다. 첫 번째는 숙명통이고, 그 다음 천안통이고, 그 다음 누진통입니다. 숙명통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업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업, 전전생의 업을 보면서 자신의 업을 보죠. 근데 이 업의 세상에서는 이제 거미줄 같이 꼬여 있는 막 업의 세상에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업을 꿰뚫어 보는 게 천안통입니다.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건 조금 이제 과장된 무엇이든 꿰뚫어 보는 건 약간 좀 그 요가수트라에서 나오는 전지전능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업을 보면 타인의 업을 보면 나의 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게 알게 돼 있죠. 그리고 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업과 타인의 업을 아니까 당연히 꼬여있는 업을 풀 수 있죠. 부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깨닫는 누진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라한이 달성해야 될 것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관찰하는. 근데 부처님께서 답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는요, 무상입니다. 무상하다. 상이 없다가 아니고요, 항상할 상자, 무상. 영어로 말하면 changing입니다. change가 아니고 chang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잘 가는군요. 다음 타임에 뵙겠습니다.